다들 안녕하세요.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지션은 쇼 포지션 들어가 있습니다. 어저께 밤이었나요? 저녁이었나? 그 1시간 차트 상에서 이제 위쪽으로 이제 쏘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제 위쪽으로 쏘자 말자 바로 이제 아래로 빼버렸어요. 아마 어저께 실시간적으로 이제 보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조금 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쭉 빠지길래 이제 15분 차트로 보면 어느 정도, 그래서 15분 차트로 보니까 한번 이게 올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쭉 하고 이제 중앙까지 이탈하면서까지 요 아래까지 이제 내려오는, 여기 계속 주말 내내 행복했던 구간까지 이제 쭉 하다가 빼버리는 움직임이 나와가지고, 원래 이제 저번 방송에서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롱 포지션을 이제 잡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 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올라가는 움직임이 바로 이제 아래로 빠져가지고 그냥 바로 숏으로 그냥 바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롱 포지션 잡고 있는 거는 수익 실현을 굉장히 짧게만 한 거죠. 굉장히 짧게만 하고 바로 이제 포지션을 이제 숏 포지션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상승 약간 트렌드 선 있잖아요. 요 상승 트렌드 선을 살짝 이탈을 한 상태예요. 현재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숏 포지션은 조금 더 유지할 생각이에요. 언제까지 유지하냐면 이제 한번 빠지고 이제 1시간 차트로 조금 보게 되면 한번 빠지고 횡보하고 한 번 더 빠졌죠. 그리고 현재 이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 번 정도 더 빠지면 아마 숏 포지션 이제 수익 실현하고 다시 이제 롱으로 이제 전환을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머릿속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현재 이제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더, 이제 이거는 짧은 1시간 관점이라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현재 이제 두 번째 빠진 상태고, 이제 한 번 정도 더 빠지는 것은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라고는 얘기는 못해요. 왜냐면 이제 이건 아주 짧은 1시간 이제 매매적인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번 정도 더 빠지는 것을 이제 조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요. 보통 이제 이런 구간에서 저는 원래 이제 방송할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하는 거라서 원래 이런 데서는 조금 정리를 합니다. 항상.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포지션을 보면 꼭 이제 포지션 옆에 이제 일부 수익 실현했던 것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제가 많은 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일부라도 수익을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수익의 극대화를 봐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제 교육생 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게 습관이 들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어느 정도 이 포지션을 더 길게 가져가든 아니 좀 짧게 가져가든,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거와 반대로 반등을 쳐가지고 실패가 되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수익으로 전환시키지 못한 관점에서 실패가 되든 어쨌든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산을 어느 정도 지키는 부분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3분의 1을 항상 정리를 하는, 이렇게 3분의 1을 정리를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수익을 보고 있지만 더 극대화를 보기 위해서는 반대쪽 관점에 대한, 만약에 내 분석이 틀렸을 때, 내가 생각하는 관점과 전혀 시장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그럴 때 어느 정도는 자산을 지키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원래 상승적으로 보고 있다가 아래쪽에 숏은 여기 이제 횡보했던 구간이죠. 주말 내내 이제 이 횡보했던 구간 아래로 뚫리면 이제 숏을 잡으려고 했었지만 이제 눈에 좀 보였어요. 너무 눈에 보였죠. 올라가다가 한 번에 확 하고 빠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반대쪽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는 딱히 숏은 잡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전에 올렸던 양봉 캔들보다 음봉 캔들이 조금 적게 빠졌어요. 이렇게 적게 빠지면 여러 번 빠지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냥 아직까지 매수에 대한 힘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올릴 때. 근데 이번에는 올렸다가 그냥 한번 쭉 빠졌어요. 1시간 차트로 봐도 올렸다가 쭉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15분 차트로 보게 돼도 캔들은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가는데 빠질 때는 그냥 급격하게 쭉 하고 이제 빠지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는 매도력이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빠지는 시점에서 이제 바로 그냥 포지션을 전환해서 숏 포지션으로 건너탔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빠지면 한 번 더 빠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빠지는 걸 본 거고요. 한 번 더 빠졌고 현재는 이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현재 파동을 따지면
1파, 2파, 현재 3파 정도이죠. 3파에서 4파 조정 단계라고 보이게 되죠. 짧게라도 한 번 정도는 더 빠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숏은 정리하고 아마 롱 자리, 이제 새로운 이제 매수 자리를 다시 찾으려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차트적으로 한번 볼게요. 차트적으로 이제 4시간 차트 관점에서 조금 이제 길게 이제 본다고 하면 사실은 그냥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죠. 가장 중요한 라인은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입니다. 이전에 횡보해서 어느 정도 탄탄하게 매물을 잡아놓은 라인이죠. 그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진짜 만약에 야 상승에 대한 관점이 실패야. 야 이건 상승 실패고 이제 하락 전환으로 시장이 전환될 거야라고 이제 어느 정도 단정을 좀 짓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요 라인이 깨져야 돼요. 요 라인은 이제 한 16,600 정도 되는 라인이거든요. 만약에 한 16,600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한다 그러면 조금 위험할 거예요. 그러면 시장을 좀 좋게는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시장이 빠지고 나서 더 빠질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는 빠지고 나서 빠지고 오르고 또 빠지고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옆으로 이제 기면서 조금 빠지는 이제 시간 텀을 두고 천천히 빠지는 쐐기형 하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시간 텀을 가지고 빠지는 이제 쐐기형 하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빠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조금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건 왜 안 왔으면 좋겠냐면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길게 끌면서 사람을 좀 힘들게 만들거든요. 우하향하면서 천천히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좀 박살나는 이제 알트코인들은 좀 박살나는 일이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기준이 나오려고 그러면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이 만약에 이탈된다 그러면 16,600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제 정말 그 위험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 자산을 조금은 현금 자산으로 전환을 해놓고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빠진 것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정도 빠진 건 아니고 그냥 현재 구간에서는 박스권 행보 구간에서 위아래 정도 하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런 구간에서 일단 하나 정도는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위험이라기보다는 의심해볼 만한 뭐냐면 단기 상승 추세선이 이탈했어요. 단기 상승 추세선이 이탈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상승에 대한 만약에 이제 이탈은 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간다라는 기준을 잡으려면 박스권 상단 돌파해야 됩니다. 보통 빠졌다가 박스권 상단을 다시 올려내면 그러면 가요. 이때는 많이 갑니다. 이전에도 이제 이런 관점을 본다 그러면 많이 가요. 이럴 때는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차트들을 한번 보고 얘기한다면 저렇게 한번 빠졌다가 오를 때를 이제 본다 그러면 옛날에 이제 코로나 하락 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이탈을 했죠. 아래로 이탈을 했지만 그 박스권 상단 구간이라 했죠. 그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조금 많이 가요. 그래서 보통 상승 트렌드선이 이탈을 했다.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아래로 이탈을 했다. 자, 그러면 보통 상승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상승에 대한 기준은 전고점. 짧은 고점 있잖아요. 요 고점. 이전에 이탈하기 전에 요 고점을 기준으로 이 고점을 시장이 돌파해서 나오면 그러면 보통 그때 진입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쭉쭉쭉 하고 많이 갑니다. 그다음부터는 쭉쭉쭉 하고 좀 많이 가거든요. 보통 이제 돌파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니까 올라갈 때 급격하게 올라가죠. 근데 매수력이 붙는 거죠. 하락을 유도를 했지만 시장이 하락을 하려고 유도가 되었지만 실제로 하락은 하지 않고 또 매수력이 받쳐주는구나. 든든한 뒤에 어떠한 자금력이 있구나 시장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이 그때부터는 조금 분위기를 타고 좀 많이 올라요.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요렇게 이제 하락 트렌드선이 깨졌다 그래가지고 심각한 하락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우 이론 쪽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다우 이론이 뭐냐면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간다. 상승할 때는. 그리고 떨어질 때는 저점이 내려가고 고점이 내려간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다우 이론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반대 관점이 어떻게 되냐면 저점이 깨지면 그러면 상승에 대한 추세가 무효화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에서는 다우 이론 쪽으로 본다 그러면 저점은 아직까지 계속 올라갔고 낮아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위험한 거 아직까지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 정도까지 하락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16,600 정도가 이탈이 돼야지 다우 이론 쪽으로 저점과 고점을 계속 올리고 있다가 이제 저점이 낮아졌구나. 저점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반등의 고점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탈출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기준점에서 따진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기준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진 않은 거예요. 물론 상승 추세선은 깨졌어요. 상승 추세선이 깨졌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상승 추세선이 깨졌기 때문에 좀 떨어지다가 다시 잘 돌려서 올리기만 하면 돼요. 잘 돌리면 올리기만 하면 돼요. 어째 상승장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상승장으로 가는 길이 이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천천히 우상향하는 거는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를 많이 반복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그동안 너무 이제 위에를 뚫지 못하다 보니까, 위에를 너무 뚫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이제 해소 관점이라고 조금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빅 이벤트가 남아 있죠. 15일. 한국 시간으로 16일인지 15일 새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4일하고 15일날 이제 FOMC 금리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 시간으로 15일 아니면 16일날 새벽에 그 금리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아마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빠질 수 있지만, 한 번 정도는 더 빠질 수 있지만, 빠지고 난 이후에 아마 시장이 금리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 그때 방향성을 좀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까지는 크게 더 이상 뭐 빠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요 상태에서 조금 약간 여러분들의 감정을 많이 흔들 수 있는 그런 관점이죠. 그런 관점으로 움직일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15일 전까지는 약간 보수적으로 단기적인 매매적인 관점에서 조금 움직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이제 요약을 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 다시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이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돼서는 괜찮다. 매수해도 17,400 정도 돼요. 만약에 이제 시장이 17,400을 다시 회복을 한다. 그러면 이때는 과감하게 이제 조금 매수 관점으로 좀 돌아서도 돼요. 현재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박스권은 안 깨졌지만 상승 추세선에 대한 부분이 이탈됐죠.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바닥 쪽으로 이제 길 가능성이죠. 요렇게 길 가능성을 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원래 보통 이렇게 빠지고 나면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볼린저 밴드로 본다 그러면 4시간 볼벤이 조금 밖으로 이탈을 했어요. 4시간 볼벤이 밖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사실 반등을 치고 나서 다시 한번 빠졌다가 이렇게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볼벤 회귀 현상이죠.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포지션, 지금부터 뭐 단기적인 포지션을 좀 잡는다 그러면 매도 포지션이 좀 낮긴 해요. 올라오는 것에 매도 포지션이 좀 낮기는 하고요. 만약에 매도 포지션 잡는다고 해도 시장이 17,300을 회복한다. 만약에 4시간 차트로 본다 그러면 볼벤 중단 정도까지죠. 사실 이 정도까지만 회복한다 그래도 유효타라고 좀 볼 것 같아요. 17,100 정도거든요. 한 17,100 정도까지도 만약에 시장이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한다.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딱 한다 그러면 아마 시장이 휩소 감정이죠. 그냥 짧은 휩소 감정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일단 볼린저 밴드를 쪼였던 볼벤이 이탈된 관점이거든요. 이렇게 쪼였던 볼벤이 이탈된 관점이기 때문에 올라온다 그래도 한 번 정도, 저점이 한 번 정도 이탈된 거 보이시죠? 볼벤이 이탈되고 나니까 안으로 들어와도 한 번 정도 또 저점 이탈이 발생하는 것처럼 현재는 안으로 돈다도 한 번 정도는 더 추가적인 짧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만약에 매매할 때, 단기 매매하실 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짧은 관점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하락 관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진짜 하락 관점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16,600 이하에 대한 하락이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위험하다라고, 그때부터는 위험하기 때문에 반등에 어느 정도는 물량을 정리하는, 여기 이탈하고 난다 그러면 반등의 물량을 좀 정리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해요. 16,600이 깨진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까지 좀 빠질 것 같아요. 피보나치 관점에 이제 50%와 61.8%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탈을 하는데, 요 구간은 이제 한 16,500에서 16,200 정도까지 구간이에요. 16,200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6,600이 깨졌다, 요 라인이 깨졌다 그러면 조금 더 아래까지 보는 게 나아요. 16,200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깨진 건 아니니까 그 관점은 깨지고 나면 그때 돼서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는 이제 어느 정도 알아놨다가 이해를 좀 해놨다가 나중에 매매하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돌파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그냥 단순히 휩쓸어 따지고 요만큼 한 번 더 빠졌다가 만약에 그냥 시장이 바로 들어 올려서 올렸다라고, 그래서 17,200을 그냥 한 번에 들어 올려서 살렸다, 아마 이거는 금리 발표되면서 나오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는 이건 아마 금리 발표되면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 관점은. 만약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봐요. 18,000까지는 충분히 쭉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 18,00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하락권에서 어느 정도 이탈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우상향적인 관점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여기서 박스권을 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상향적인 관점으로 조금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짧은 관점에서는 추가 하락은 남아있다. 짧은 관점에서는 추가 하락은 남아있지만 아직까지 장기적 관점에서의 큰 하락 관점으로 이탈된 것은 아니다. 이 부분만 참고하고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아마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댓글을 질문이 있는 거를 하나를 볼게요. 한라봉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나름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는데 예상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대응하나요?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댓글을 며칠 전에 남겨주신 게 이제 있거든요. 그게 보통 이제 아무리 우리가 분석을 해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해도 있잖아요. 반대로 흘러가거나 틀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의 이제 매매에서도 비슷한 거죠. 1시간 이제 차트로 봤을 때 볼벤이 쪼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쪼여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볼벤이 이렇게 쪼여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상승을 했어요. 돌파잖아요. 상승 돌파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승 돌파가 이제 돌파가 매매가 된 거죠. 수렴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었고, 여기서 이제 수렴적인 관점에서 돌파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수렴적인 관점에서 돌파가 나왔으면 상승으로 가야지. 보통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만약에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될 시점에서 돌파가 나오면 그걸 이어가야 돼요. 돌파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돌파가 나오면 그거를 이어가야 됩니다. 후속 매수세라 그래요. 돌파가 된 시점에서 돌파 매수를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건 이제 후속 매수세라 그러는데, 그래서 상승이 나오면 어느 정도에서 기준을 가지고 난 돌파가 되면 매수를 해야지 하면 대부분 매수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예상하고 바르게 돌파를 했지만 바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 예상하고 바뀐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손바꿈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손바꿈을 해야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굉장히 짧게 손바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거? 돌파가 나올 것 같은데 실패하면 바로 숏이 나올 것 같은데 실패하면, 그러니까 하락이 나올 것 같은데 실패해서 바로 살려내면 롱.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손바꿈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예상하는 거와 시장이 반대로 움직였을 때는 그쪽 방향으로 심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실패한 시그널이라고 그래요. 이게 실패한 시그널이라고 그러는데, 이 실패한 시그널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예상을 합니다. 자, 이제 수렴적인 부분에서 시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 위쪽으로 뚫으면 상승, 아래쪽으로 뚫으면 하락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쵸? 기준을 잡은 거니까. 이 패턴에 대한 돌파 시 위쪽으로 올라가면 상승,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하락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시장이 실패한 시그널이 뭐냐면 상승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상승에 대한 도전은 하긴 했는데 이게 빠르게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상승 도전은 실패로 바로,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바로 죽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횡보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방향으로 강하게 가요. 이게 실망 매물이라고 그래요. 실망 매물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분석을 하다 보면 실망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말 그대로 상승에 대한 기대를 했지만 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한 거예요. 내 시장이 만족할 만큼의 상승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바로 빠지는 일이 발생하면 반대 방향으로 더 심하게 갑니다. 더 강하고 더 심하게 극단적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경우가 생겨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실패한 시그널이라 가지고 오히려 단타 치시는 분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빠르게 손바꿈을 한 거예요. 상승에 대한 도전을 했어요. 사실 여기서 15분 차트를 켜놓고 보고 있었어요. 15분 차트를 켜놓고 올라가네. 여기서 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또 밀어 올리네. 또 조정 살짝 받고 또 밀어 올리겠네 라고 생각했지만 이걸 팍 하고 그냥 한 번에 쭉 하고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올리려고 힘겹게 끌어올리던 거를 한 방에 끌어내려놨단 말이에요. 보통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캔들 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시장 캔들을 보면 장악형이 발생하죠.
그쵸? 이전 캔들을 장악한 모양의 장악형 캔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거를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이제 매매법 중에 하나인데, 실패한 시그널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내가 예상했던, 내가 당연하게 예상했던, 시장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면 반대쪽 방향으로 많은 매물대가 쏟아지게 돼요. 이 매물이 뭐예요? 실망 매물이라고 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매물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극단적인 시장에 일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이거를 실패한 시그널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름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그 예상하고 다를 때는 어떻게 대처하냐면 빠르게 손바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만약에 시장이 반응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건 뭐예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올라가려고 했는데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시작 단계에서, 보통 이거는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돌파 매수가 일어나면 최소한 저는 1시간 정도는 지긋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4시간 단위로는 꼭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1시간 안에나 돌파가 됐을 때 1시간이나 4시간, 1시간에서 4시간 안에 보통 결판이 나요. 무슨 결판이 나요? 그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보통 보면 약간 팁을 하나 드리잖아요. 그건 보통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보통 볼밴을 깨지도 않아요. 이거 볼린저 밴드 있잖아요. 이 볼린저 밴드 중단을 잘 깨지 않고요. 바로 다음 캔들에서 싹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게 나오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그래 종종 있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볼밴 하단까지 때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볼밴 하단까지 때리는 경우는 잘 없다. 보통 볼밴 중단까지만 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한 시그널, 이건 실패한 시그널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 이런 거. 자,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거죠. 자, 돌파, 여기서 수렴 관점에서 돌파가 나왔는데 보통 볼밴 중단은 깨지 않아요. 보통 볼밴 하단까지 때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올랐다가 요렇게 빠졌다가 요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 캔들도 요렇게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올렸다가 캔들이 떨어질 때 요렇게 시간을 들어서 천천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올려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컵앤핸들의 원리랑 비슷해요. 컵앤핸들 있잖아요. 이 컵앤핸들의 원리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극단적으로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올릴 때 딱 올렸는데 떨어질 때 픽 하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캔들 쪽으로 봤을 때 올릴 때 쭉 하고 올렸는데 떨어질 때는 어떻게 떨어져요? 극단적으로 쭉 하고 빠지는 거예요. 올렸던 걸 그대로 다 빼는 거죠. 장악형이죠. 장악형. 극단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은 위험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통 이런 내가 예상했던 거랑 반대로 흘러갔을 때는 실패한 시그널, 반대쪽 방향으로 더 극단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미련 버리고 빠르게 손절치고 태세 전환이 조금 필요해요. 이게 트레이더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바로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있잖아요. 물론 내 머릿속에는 오른다 생각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안 오르는구나 하고 빠른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어요. 기대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가던 내가 돈을 버는 방향으로 가야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매매를 해야지 한쪽 방향에 대해서 오를 거야. 그래서 트레이더는 양쪽에 대한 방향을 다 열어놓고 양쪽에 대한 전략을 다 짜놔야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오를 거예요. 당연히 상승할 거고 당연히 시장은 상승장으로 갈 거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라인을 깨면 16,600을 깨면 시장은 못 가 라는 이런 나만의 그리고 여러분만의 이게 어느 전략을 좀 해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나는 오를 거야 해도 어느 순간 이런 데 깨졌을 때 내가 생각해내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포지션을 전환을 하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방향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쪽 방향을 맞췄네 못 맞췄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쪽으로 가든 돈을 벌 수 있는 매매를 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은 딱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한쪽에 대한 맹신 그리고 내가 시장이랑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올라갈 거야 라고 너무 시장이 아닌데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에 대한 아집 같은 거죠. 그걸 꺾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굉장히 매매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군 그래요.
오히려 손바꿈이 빠르게 일어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닐 땐 빨리 포기하고, 일 때는 과감하게 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한쪽에 대한 맹신을 가지고 가는 거는 좋지 않고. 이 질문 자체가 그래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예상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질문하는 질문자님께서 한쪽에 대한 맹신이, 그러니까 내가 예상을 했으면 그 예상에 대한 것이 맞을 거라고 머릿속에 너무 확고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그냥 내 예상이 맞을 거라는 것에 취해 있다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백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멘탈이 날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오를 거라고 전제를 갖고는 있지만 반대로 방향이 터졌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항상 머릿속으로 전략을 짜놓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 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잃을 때도 조금만 잃고 벌 때는 크게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잃었다고 해도 바로 복구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고요. 분석에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조언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더 참고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